네, 이번 10강 화살표준과 색에 있는 납부색 속에 있는 의제매입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제매입색이 뭐냐? 뭘까요? 의제라는 말은 간주라는 말과 동일하고요. 매입색은 아시죠? 그러니까 매입색으로 보아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자, 눌러볼 시간 없어요.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과 식용, 농축수, 임산물. 자, 그리고 비식용. 그러니까 식용은 국내외 가리지 않고 비식용은 국내산 농축수 임산물로만 먹는 거 가지고는 솔직히 전 세계 위아 더 월드다. 그러지 말자. 자, 그리고 27조 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만 포함이다. 식용, 농축수, 임산물. 식용, 비식용은 안 돼요. 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폭 용세율 제외에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쵸. 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농축수 임산물, 농산물인가 커피콩을 사왔어요. 저기 벅스에서 벅스. 자, 그런데 이걸 제조 가공해서 뭐 한 50원짜리인데 4,000원에 팔죠. 잘 팔리죠. 자, 4,000원, 뭐 50원은 이건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겁나 쌀 겁니다. 4,000원에 팝니다. 근데 여기 안에 면세되는 농산물이라서 여기 안에 있는 누적 효과가 있단 말이죠. 누적 효과를 제거해주겠다. 이게 바로 의제 매입세 공제의 바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누적 효과가 뭔지 한번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영세율 사업자의 환수 효과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영세율 사업자가 있어요. A, 얘는 과세 사업자고요. B, 얘가 영세율 사업자고요. C, 다시 과세 사업자입니다. 영세율도 과세긴 하지만 여기서 10%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X에 원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X1에 부가가치 0.1X를 더한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공급 대가로 지불하고 0.1X는 납부세액으로 그리고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B가 취득한 이 재화에 매입하면서 든 취득원가는 X1이고요. 여기에 X1의 알파만큼의 이익을 부착합니다. X 더하기 알파만큼의 금액을 받고 영세율을 적용해서 받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0이죠. 얘도 아무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국구에서 영세율 단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포기한 세금이 얼마죠? 얘가 과세 사업자였다면 이만큼의 세수를 확보했을 텐데 영세율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세수를 이제 포기했죠. 근데 과세 사업자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B만큼의 이익, 베타만큼 이익이고요.
곱하기 10%만큼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거래증서에 납부합니다.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영세율 단계에서 포기했던 세액인 x 플러스 알파 10%가 다시 국고로 환수되었죠. 영세율 단계에서 포기했던 이 세금이 환수된 겁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국가가 포기했으나 다시 환수되었다고 해서 환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봤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배운 의제매입세액과 아주 관련이 있는 면세사업자의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환수 누적이죠. 자, 아까 똑같이 사업자 A, B, C가 있고요. 과세, 면세, 과세입니다. 10%. 자, 혹시나 비교를 위해서 한 번 더 써볼게요. 잠시 비교할 때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자가를 X를 공급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급 대가를 지불하고, 과세사업자는 0.1x만큼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죠. 물론 면세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과세사업자였다면 이 상황과 비교를 해볼게요. x 더하기 0.1x 1x 납부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죠. x원을 취득했고요. 1.1x입니다. 1.1x 더하기 알파원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고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납부하는 세액도 없고요. 근데 만약에 과세사업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x 더하기 알파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고 x 더하기 알파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거래증서에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의 국고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죠. 그러면 국가가 포기한 세수는 x 더하기 알파 10%일까요?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미 x 곱하기 10%는 이 단계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포기한 세수는 그렇게 해서 0.1 알파만큼을 포기한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과세사업자가 다시 판매를 합니다. 1.1x 더하기 알파의 구매를 했고요. 베타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팝니다. 그러면 1.1x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다가 1.1x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거래증서에 납부합니다. 어라? 그러면 국고에 들어온 수입이 총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0. 안 돼. 안 보인다. 보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죠. 잠시만요. 다 떠서
네, 조심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x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10%만큼 납부가 되죠. 1.1x 자, 그럼 납부되는 세액이 0.11x 더하기 0.1 알파 더하기 0.1 베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기했던 세수인 0.1 알파는 여기서 환수가 되었고요. 환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2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별로 다를 특별한 건 없고요. 아주 특별한 게 이겁니다. 0.11x는 이 사업자들이 총 창출한 부가가치를 넘어선 뭔가 새로운 금액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걸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0.11x는 이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에게 구매할 때 지불했던 금액이 x 더하기 0.1x, 이 금액이 이 금액에 대한 그 세액이 한번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래 단계에 껴가지고 이 금액을 공급하고 과세 사업자가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를 거둘 때 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걷게 되어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 0.11x가 왜 누적효과가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만약에 B가 과세 사업자였다면 이 0.1x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면서 환급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환급이 안 됐죠. 환급이 안 되면서 여기서 한번 과세되고 한번 과세가 더 됐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과세가 됐는데 여기서 또다시 한번 0.1x가 과세가 되면서 누적이 됐고, 그리고 0.1x가 공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0.1x만큼 취득원가를 더 구성하게 되죠. 이 0.1x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서 0.01x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0.11x가 돼요. 이만큼의 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적 효과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0.1x와 여기 있는 0.01x, 이것의 합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제매입세 공제 취지는 이렇게 생기는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를 완화해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면세 사업자 끼지 않았다면 결국에 과세 사업자가 x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금을 하고, 거기 10%라고 거래징수에서 1.1x 더하기 1.1 알파 더하기 1.1 베타만큼의 금액을 냈을 텐데 쭉 효과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나요? 1.21x 더하기 1.1 알파 더하기 1.1 베타. 오호, 잠시만. 아무튼 환수 효과가 생기긴 했지만 세부담에는 전혀 다 차이가 없고, 제일 큰 문제는 누적 효과로 인해 생긴 0.1의 차이. 이 0.11의 차이. 그러니까 전에 누적 효과 때문이네. 누적 효과 제거네. 누적 효과 제거.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지금 좀 짜릿합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릴 만큼 조금 빨리 하고 갈게요. 뭐 상세한 율 같은 건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거 뭐 설명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외워야 됩니다. 참고로 1.96% 즉 2%부터 109분의 9 약 한 8.26% 정도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봅시다. 1.1x 1.1x하고 1.21x 차이가 얼마인가? 1.1배? 무슨 소리지? 10% 차이 난다. 맞아, 10%. 오케이,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지? 네. 자, 움직여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대통령령으로 뭐 자세하게 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항들은 대통령령 잠시 읽어보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마무리할게요. 뭐 한도율이 있고요. 가액에다가 공제를 곱하는데 그 가액은 과세 표준에 뭐 각각 몇 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뭐 한 기간에 한 과세 기간에 너무너무 매입이 공급된 사업자를 위한 특례도 마련돼 있고요. 자, 이건 뭐 각자 공부하시고, 자, 다만 의제매입세 공제해줬는데 과세 사업에 이제 사용할 줄 알고, 근데 이제 그대로 공제받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료 공급하는 사업, 그밖에 못 사용 소비할 때 공제 취소합니다. 그리고 자, 매입세 공제받으려는 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함께 다음 원안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뭐 매입처 배세무계산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정무상 샀다, 이거 샀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구비할 수가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잠시 위쪽에 좀만 보고 그 의제매입세 공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 할게요. 농성수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도의 공급에 대하여 뭐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창출한 용역,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종 소비자에 대한 누적 효과 제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였고요. 그 매입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물론 그 매입 가액에는 과세 표준 곱하기 각종 율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자, 한식 한식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한식 따로 없고 매입세액 있는 것으로 봐. 여기 있죠.
은색 농산물 등의 가액 곱하기 공제율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매입세액 매우 중요하고 의미 뜻깊은 그 챕터입니다. 부디 열심히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